저는 명확한 규칙을 발견했어요. 75세를 넘기고도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5가지 특별한 징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징후들이 출생증명서상의 나이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징후 중 3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90세까지 사는 확률은 74%예요. 만약 5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100세까지 사는 기회가 89%까지 올라가요. 반대로 이 징후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노화될 수 있어요.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늙을 수 있어요. 그럼 그 5가지 기적적인 징후는 뭐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이 이 징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3에서 6개월 안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 제가 자세히 공개할게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제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등이 곧게 펴질 거예요. 걸음걸이가 더 안정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팡이 없이 손주의 결혼식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고 말할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할게요.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비디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주세요. 다음에 나올 귀중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게요. 그리고 특히 댓글로 올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자신의 장기적인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정말 알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5가지 징후를 함께 탐구해 볼게요. 저는 5번 징후부터 1번 징후까지 거꾸로 셀게요. 1번 징후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거예요.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제가 공유하고 싶은 5번째 징후는 손 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0년 전에 제가 잃은 환자가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그분은 73세였고 저와 정기검진을 했어요. 그때 혈압검사 정상이었어요. 혈당검사 또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불과 6개월 후 그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계속 자문했어요. 분명히 제가 놓친 경고징후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손 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전통의학은 혈압과 혈당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이 병뚜껑을 열 수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랜싯이 17개국 140,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의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손힘이 5kg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의 사망 위험은 16% 증가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10명 중 2명의 노인이 손힘이 약해서 일찍 죽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손힘이 혈압 측정보다 여러분의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요. 이제 여러분 이 비디오 시청을 잠시 멈춰주세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서 아무 병뚜껑이나 열어보세요. 한 번에 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번 돌려야 해요?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해요? 만약 답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라면 여러분의 뇌, 심장, 폐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명확히 상상할 수 있게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0세 한 분이 손 힘을 측정했더니 18kg 밖에 안 됐어요. 이 나이 남성의 정상 기준은 25kg인데요. 결과는 계단 오를 때마다 헐떡거려요.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오면
손이 떨려서 중간에 쉬어야 해요. 그분의 삶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곧 안내할 간단한 훈련을 3개월 한 후 그분의 손 힘이 24kg으로 증가했어요. 6kg나 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춰보세요. 혈압이 내려갔어요. 고혈압약이 3알에서 1알로 줄었어요. 계단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아요. 손 힘 개선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손 힘이 단순히 손의 힘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건 여러분 몸 전체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손 힘이 세면 심장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폐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신 근육이 생기 넘쳐요. 반대로 손 힘이 약하면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예요.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해야 해요? 제가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줄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서 병 뚜껑 열기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돌려보세요. 둘째, 시장 갈 때 바구니를 양손으로 들고 1분 동안 서 있어 보세요. 너무 무거우면 30초부터 시작해도 돼요. 셋째, 빨래할 때마다 수건을 대충 짜지 말고 손으로 세게 짜세요. 이 3 동작만으로도 매일 꾸준히 하면 제가 보장해요. 3개월 후 여러분 손 힘이 뚜렷하게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손 힘이 증가하면 심장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폐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몸 전체가 젊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이 5번 징후를 통과했다고 해서 90세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곧 공개할 4번 징후는 훨씬 더 무서워요. 이건 여러분의 뇌와 직접 관련 있어요. 그리고 이 징후가 없으면 노인의 사망 원인 1위인 넘어짐 위험이 매일 여러분을 노릴 거예요. 4번째 징후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균형 유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당연히 균형이 나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동작을 한번 시도해 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벽에 기대지 않고 바지를 입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리자면 여러분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까봐 서둘러 무언가를 잡아야 하거나 아니면 단 몇 초라도 한 발로 서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위험 신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 뭐 어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짐은 고령자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암도 아니고 심혈관 질환도 아니고 바로 넘어짐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고령자들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척추 손상, 단 한 번의 넘어짐만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이전처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제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균형 유지 능력이 나쁘다는 건 단순히 넘어질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손해와 귀 안의 전정기관이 점점 손상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손해는 신체 균형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여러분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걷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서 5,000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무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10년 내 사망 위험이 84%나 높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나요? 84%. 이건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10명 중 8명이
다음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과 뇌 문제 위험이 52%나 낮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도록 77세 사람이 한 발로 5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동할 때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집 안에서도 자주 비틀거립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혈당 수치가 높은 당뇨병도 있습니다. 삶이 점점 좁아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며 넘어질까봐 두려움이 매일의 강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안내할 간단한 동작을 6개월 동안 연습한 후 이 사람은 한 발로 25초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혈당 수치는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심지어 자신보다 젊은 많은 사람들보다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비밀은 둔근에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바지를 입을 때 서서 연습하면 둔근을 단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둔근이 강해지면 척추를 보호하고 무릎을 안정시키며 모든 넘어짐 위험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균형이 좋아지면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리 걷는다는 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뜻이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를 해야 할까요? 이 세 동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벽에 기대고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이를 닦을 때마다 한 발로 서보세요. 5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TV를 볼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를 10번 반복하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이 놀랍게 회복될 겁니다. 넘어짐 위험이 줄고 혈당이 줄고 여러분은 젊은 시절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손 힘에 대한 5번째 징후와 균형에 대한 4번째 징후를 넘겼다고 해서 90세까지 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곧 밝힐 3번째 징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는 장수하는 사람과 일찍 떠나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3번째 징후로 공유하고 싶은 것은 보행 속도,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수명 카운트다운 시계라고 부르는 징후입니다. 오늘 길을 나서면 여러분이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횡단보도선 앞에 서서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달리지 않고 건널 수 있나요? 아니면 서둘러서 바쁘게 심지어 빨간불이 켜졌을 때 아직 다 건너지 못하나요? 또 하나의 질문,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이 항상 뒤처지나요? 대답이 예라면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심장이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목격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로 환자가 실려올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보행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거의 모두가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네, 약 6개월 전부터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힘이 약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느리게 걷는 것은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진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심각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가 50,000명 이상을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거대한 연구로 충격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15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15년. 그것은 여러분이 손자를 키우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증손자를 안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숫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행 속도가 초당 0.8m 미만이라면 앞으로 5년 내 사망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초당 0.8m가 도래부도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제가 더 간단한 측정법으로 바꿔줄게요.
그것은 12초 안에 10m를 걷는 거예요. 12초 안에 10m를 걷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의학협회가 공식적으로 보행 속도를 인체의 6번째 생체 징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체온, 맥박, 혈압, 호흡수, 통증 감각, 바로 다음으로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주 확인하는 혈압이나 혈당 측정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보행 속도를 주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전형적인 사례를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77세 사람이 10m를 걷는데 18초가 걸렸어요. 즉, 초당 0.55m로 안전 수준보다 훨씬 낮아요. 증상? 조금만 걸어도 헐떡거려요. 시장 가는 게 힘든 도전이 돼요. 더 깊이 검사해보니 폐 용적이 정상 수준의 60%밖에 안 되고 심장도 약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간단한 훈련을 4개월 만에 한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10m를 10초 만에 걷게 됐어요. 초당 1m로 안전 수준을 훨씬 초과해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변화가 아니에요. 약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압이 상당히 내려갔어요. 폐 용적이 80%까지 회복됐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건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시장에 가고 심지어 더 젊은 친구들보다 빨리 걸어요. 왜 보행 속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나요? 답은 우리 몸의 작동 방식에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걸을 때 몸 전체의 근육 시스템이 운동돼요. 심장은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더 빨리 뛰어야 해요. 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해요.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돼요.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더 건강하고 더 젊은 몸을 만들어요. 반대로 느리게 걸을 때 심장과 폐가 자극받지 않아 점점 약해져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근육이 점점 위축돼요. 그것은 무서운 악순환. 더 느리게 걸을수록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질수록 더 느리게 걷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걷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첫째,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10분만 걸어요. 10분만 많지 않아요. 둘째, 매주 속도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번 주에 그 거리를 15분에 걸었다면 다음 주에는 14분으로 줄여보세요. 셋째,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멈추지 말고 속도를 높여 빨리 걸어보세요. 이 3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3개월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보행 속도가 뚜렷하게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이 더 건강해지고 폐가 더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전체 몸이 젊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 경고해야 해요. 5번째 징후의 손 힘은 좋고 4번째 징후의 균형은 좋고 3번째 징후의 보행 속도도 좋지만 2번째 징후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2번째 징후는 수만 명의 환자를 진찰한 제 여정에서 가장 놀라운 거예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2번째 징후는 몸의 유연성. 그리고 이건 제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진찰하는 여정 내내 가장 놀라웠던 거예요.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를 시도해 보길 바래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몸을 숙여 보세요. 손이 발가락 끝에 닿아요? 아니면 반쯤 숙이다가 몸이 너무 뻣뻣해서 멈춰야 해요? 또 하나의 질문. 발톱 깎을 때 편안하게 숨 쉬어요? 아니면 숨을 참아야 하고 한 번 깎을 때마다 힘들어요? 만약 답이 닿지 않아요 또는 숨을 참아야 해요 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몸속 혈관이 점점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있어요. 이건 위협이나 과잠이 아니에요. 일본의 동맥연구협회가
몸의 유연성과 혈관 상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의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상관 계수가 0.87, 의학 연구에서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몸이 딱딱하면 혈관도 따라서 딱딱해져요. 여러분 몸이 유연하면 혈관도 부드러워요. 간단히 말해 밖이 딱딱하면 안도 딱딱해요. 그리고 혈관이 딱딱한 결과는 뭐예요? 그게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 노인들의 최고 사인인 조용한 살인자예요. 응급실에서 일한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심근경색 사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10명 중 9명의 환자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몸을 숙여 발톱을 깎을 수 없었어요. 손이 발가락 끝에 닿지 않았어요. 몸이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해요.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숙이거나 구부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혈관 건강을 정확히 반영하는 생물학적 지표예요. 여러분이 몸을 숙일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늙어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있어서예요. 탄력성을 잃고 있어서예요. 늘어나지 않는 딱딱한 관으로 변하고 있어서예요. 여러분이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79세 한 분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몸을 숙일 수 없어요.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숙이는 검사에서 손이 발가락 끝에서 30cm 떨어져 있어요. 경고할 만한 거리예요. 더 깊이 검사해 보니 이분의 혈관 나이는 90세, 실제 나이보다 11년 많아요. 동맥 경화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요. 가장 명확한 증상? 계단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숨이 가빠요.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이제 몸을 숙여 발가락 끝에 닿을 수 있어요. 혼자서 숨을 참지 않고 힘들지 않게 발톱을 깎아요. 그리고 더 믿기지 않는 건 다시 검사해보니 혈관 나이가 75세로 줄었어요. 6개월 만에 15살 젊어졌어요. 동맥 경화 상태가 크게 개선됐어요. 가슴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요. 계단 오르기가 가볍고 편안해졌어요. 어떻게 단순한 스트레칭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답은 우리 몸의 구조에 있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 근육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근육 섬유 안에 수백만 개의 작은 혈관이 있어요. 근육이 늘어나면 이 혈관들도 따라서 늘어나요. 혈관이 자주 늘어나면 탄력성이 좋아져요. 탄력성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혈액이 더 잘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을 모든 세포에 전달해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플라크가 점점 풀려요. 반대로 여러분 몸이 항상 뻣뻣한 자세로 절대 늘리지 않으면 혈관도 따라서 딱딱해져요. 혈관이 딱딱하면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아요.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 플라크가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플라크 하나가 떨어지면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켜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비극을 피하기 위해 뭐 해야 해요? 이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 목숨을 구할 거예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몸을 숙여보세요. 그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숙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더 숙여서 점점 발가락 끝에 닿을 거예요. 둘째, 저녁에 TV 볼 때 그냥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왼쪽으로 몸을 숙인 다음 오른쪽으로 숙여보세요. 각쪽 10초 유지하세요. 이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옆구리 근육을 늘리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셋째, 발톱 깎을 때마다 자신의 호흡에 주의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고르게 숨 쉬면서 천천히 깎으세요. 숨을 참아야 발톱을 깎을 수 있다면 그건 몸이 너무 뻣뻣하다는 신호고
더 많이 스트레칭 해야 해요. 이 세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여러분 몸이 훨씬 유연해질 거예요. 그리고 몸이 유연해지면 혈관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요. 첫 주부터 차이를 느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경고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미 손힘에 대한 5번 징후, 균형에 대한 4번 징후, 걷기 속도에 대한 3번 징후, 그리고 유연성에 대한 2번 징후를 통과했다고 해도 1번 징후가 없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이 1번 징후는 제가 70,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가장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황금 열쇠예요. 가장 중요하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 징후는 심리적 나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아직 사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2가지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몇 살로 보일까? 그리고 내가 몇 살처럼 느껴질까? 여러분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숫자보다 젊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늙게 느끼시나요? 이게 그냥 자기 위로나 쓸모없는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곧 밝힐 것은 엄격하게 검증된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실 겁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0,000명을 2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두덥기 동안 그들의 모든 걸음과 숨결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과는 의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이미 75살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과 나는 겨우 55살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의 사망 확률 차이가 41%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10명 중 4명이 단지 자신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닙니다. 2019년에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 네이처가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꽤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의 세포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히 생명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세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결정합니다. 이 줄이 길면 세포가 오래 살고 몸이 건강합니다. 짧으면 세포가 빨리 죽고 몸이 노화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점은 뭐냐면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실제로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길다는 겁니다. 마음이 젊으면 세포도 젊어집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작동 메커니즘은 뭘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아직 젊다고 믿으면 여러분 몸속 면역 시스템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몸을 보호하는 세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몸이 건강에 좋은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매시간, 매분 일어납니다. 점점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젊어집니다. 이건 마법이나 영적 현상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과학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심리적 힘을 더 잘 상상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8세 사람이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 다닙니다. 물어보니 이 사람이 말하길 출생증명서에는 88세라고 적혀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65세라고 믿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사람은 5가지 동작을 모두 합니다. 병뚜껑 열기로 손힘 단련, 벽에 기대지 않고 바지 입기로 균형 유지, 빠르게 걷기, 근육 스트레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기. 나는 아직 젊어. 손주의 결혼식에 가야 하고 증손자를 안아야 해. 건강검진을 해보니 모든 5가지 징후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혈관 나이 겨우 70세,
실제 나이보다 18년 젊습니다. 이 사람의 비결은 몸이 마음을 따른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걸 완전히 증명합니다. 반대로 제가 본 조기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항상 나는 늙었어, 더 이상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늙고 몸이 당연히 따라 늙습니다. 이건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할수록 몸이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더 늙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야 할 극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젊어 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5가지 징후를 모두 하세요. 손힘 단련, 균형 유지, 빠르게 걷기, 근육 스트레칭, 그리고 젊은 심리를 키우기.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은 뭐를 해야 할까요? 이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크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젊어. 속삭이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크게 말해서 귀가 듣고 뇌가 기록하게 하세요. 말을 내뱉으면 믿기 시작합니다. 둘째, 출생증명서. 나이보다 10살 젊다고 생각하세요. 75세라면 65세라고 믿으세요. 80세라면 70세라고 믿으세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해서 몸속 젊어짐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5가지를 모두 하세요. 병뚜껑 열기로 손힘 단련, 서서 바지 입기로 균형 연습, 빠르게 걷기로 심폐건강, 근육 스트레칭으로 혈관 유연, 그리고 나는 젊어 라고 크게 외치기로 심리 키우기.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3개월 후 몸에 뚜렷한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젊어져진 걸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께 말할 겁니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징후의 힘입니다. 심리적 나이. 이는 여러분이 시간을 이기기 위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장수 징후를 모두 파악한 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징후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생명기계 안에서 정교하게 맞물린 5개의 톱니바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톱니바퀴를 돌리면 나머지 모든 톱니바퀴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적의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징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매일 병뚜껑 열기와 수건 짜기로 손 힘을 단련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손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전신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강해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더 빨리 걷게 됩니다. 3번째 징후가 추가 노력 없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빨리 걷게 되면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며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4번째 징후인 유연성도 따라 개선됩니다. 또는 반대 관점에서 보죠. 여러분이 바지 입으면서 서 있거나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서서 균형을 단련하면 여러분의 뇌가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손에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면 그것은 전신에 신호를 보내 활동을 강화합니다. 결과는 신경계가 더 잘 작동하므로 손 힘이 강해집니다. 뇌가 팔다리를 더 조화롭게 조정하므로 보행 속도가 개선됩니다. 심지어 뇌가 건강하면 근육이 더 쉽게 이완되므로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그럼 5번째 징후, 심리적 나이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나머지 모든 자물쇠를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젊다고 믿고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건강해 라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의 뇌가 긍정적인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육 힘을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보행 속도를 높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긍정적인 심리가 운동 효과를 최대 30%까지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2-3가지 징후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바빠요. 손힘과 빠른 보행만 해도 되나요? 제 대답은 항상 안 돼요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손힘과 보행 속도만 단련하고 균형을 무시한다고요. 손이 강하고 빨리 걷기도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균형 부족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는 3가지 첫 번째 징후만 단련하고 유연성을 무시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몸이 나무처럼 딱딱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지며 어느 날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이전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징후를 모두 하지만 심리적 나이를 무시한다면 나는 늙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단련하지만 결과가 아주 느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어요. 반대로 자신의 몸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가볍게 단련할 뿐인데도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진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5가지 징후가 완벽한 시스템처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이유입니다. 각 징후는 다른 징후의 부족을 보상합니다. 각 징후는 나머지 징후의 효과를 증폭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하면 긍정적인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더 건강해질수록 더 단련하고 싶고 더 단련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가 고령자 2그룹을 3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5가지 중 3가지만 단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모두 다 단련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다 단련한 그룹이 나머지 그룹보다 건강이 2.7배 개선됐습니다. 2배가 아니라 2.7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의 도미노 효과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언합니다. 선택하거나 노력을 아끼려 하지 마세요. 이 5가지 징후, 각가지는 하루에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총합으로 20턴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져오는 이점은 15년 더 사는 것, 손자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징후는 5개의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장수 건강이라는 완벽한 그림의 5조각입니다. 한 조각이 빠지면 그림은 결코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5가지 징후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했다고 해도 이 여정의 전체 성공을 결정하는 더 깊은 요소가 아직 있어요. 심리예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학이 증명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할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결코 자신을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그들에게 나이를 물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말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들은 출생증명서상의 나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숫자가 자신의 능력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은 몸이 여전히 변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고 믿어요.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두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들은 온갖 일을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병이 들고 재정적 어려움.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항상 찾아내요. 넘어질 때 그들은 내가 너무 재수없어 라고 투덜거리지 않고 다행히 가볍게 넘어졌네.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 라고 말해요. 병이 들 때 그들은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비관하지 않고 이건 내 몸을 더 잘 돌볼 기회야 라고 생각해요. 이 태도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의 결과예요.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장수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주가 크는 걸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죽음만 기다리는 식으로 살지 않고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살아요. 이게 그들이 매일 건강을 돌보는 강력한 동기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 들어보니 좋긴 한데 가끔 너무 낙심돼요. 며칠 하다 포기하고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장수하는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주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목표를 작게 나누는 거예요. 큰 목표, 100세까지 살아야 해 대신에 작은 목표, 오늘 병뚜껑 열기나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조금 더 빨리 걷기를 세워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들은 기뻐하고 계속할 동기를 얻어요. 두 번째 방법은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혼자 운동하면 쉽게 낙심되지만 함께하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들은 친구, 이웃 또는 가족을 함께 초대해요. 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해줘요. 이게 커뮤니티의 힘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이 진행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한 걸 적어요. 오늘 병뚜껑 열었어. 오늘 한 발로 10초 서 있었어. 오늘 걷는데 숨이 차지 않았어. 한 달 후에 돌아보면 그들은 뚜렷한 진부를 보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매일 환자들로부터 듣는 가장 흔한 심리적 장애물을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애물. 저 너무 늙었어요. 더 이상 변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과학적 진실은 인체는 어떤 나이에서도 변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90세 사람도 8주 훈련 후 근력이 174%까지 증가해요. 여러분의 뇌는 마지막 숨결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늙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늙었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0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왜 60세, 70세인 여러분이 못하겠어요? 극복 방법. 오늘부터 저 너무 늙었어 대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라고 바꾸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크게 말하세요. 오늘 내 몸은 어제보다 조금 젊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믿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 저 너무 바빠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유고 제가 가장 강하게 반박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매일 30분 TV 보는 시간 있나요? 20분 핸드폰 스크롤하는 시간 있나요?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을게요. 지금 건강 돌보는 시간을 안 들이면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10배의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극복 방법. 제가 공유한 5가지 징후는 별도의 시간 블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리하면서 병뚜껑 열 수 있어요.
양치질 하면서 한 발로 서기, 시장 갈 때 빨리 걷기, TV 볼 때 스트레칭. 모두 일상생활에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식이지 시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장애물. 저 여러 방법 시도해 봤는데 효과 없었어요. 아마 운동이 안 맞나 봐요. 이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실패 경험에 기반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전에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예요. 대부분의 이전 방법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많이 요구해요. 제가 공유한 5가지 징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극복 방법.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가장 쉬운 한 가지 징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해보세요. 가장 작은 결과를 볼 때 2번째 징후 추가하세요. 천천히 습관을 쌓아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두지 마세요. 작은 발걸음마다 승리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심리는 모든 변화의 기초예요. 심리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심리가 맞으면 가장 큰 장애물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혼자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의 85%가 3개월 후 포기하지만 가족이나 공동체 그룹과 함께 할 때 이 비율은 23%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한 가지를 확인해 줍니다. 공동체의 힘은 장기적인 건강 유지 능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바빠서 참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초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늙어서 너희들이 도와서 운동해야 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대신 엄마 아빠가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지는 좋은 방법을 배웠어. 너도 엄마 아빠랑 같이 해볼래? 라고 말하세요. 초대가 부탁이 아니라 공유의 성격을 띠면 자녀들이 더 흥미를 느낄 겁니다. 멋진 점은 5가지 징후 연습이 노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강한 손힘, 좋은 균형, 빠른 걸음 속도, 유연한 몸,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를 필요로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함께 운동하는 가족들은 행복 수준이 47% 높고 갈등이 62% 적습니다. 운동을 가족 게임으로 바꾸세요. 1분 동안 병뚜껑 열기 대회, 한 발 서기 도전, 또는 공원에서 걸음 속도 경주. 운동이 재미가 되면 누구도 그걸 힘든 일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한마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병뚜껑 열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 세대 간의 아름다운 연결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연습하는 또 다른 큰 이점은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운동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도 자녀들이 오늘 아직 안 했어요, 엄마, 아빠 라고 상기시키면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지칠 때 여러분이 그들을 격려하는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녀들과 가까이 사는 건 아닙니다. 이때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룹 운동은 3가지 큰 이점을 줍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 서로 배우기, 그리고 즐거움. 친구들과 운동 약속을 잡으면 그걸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할 때 모두가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반자가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고 즐거움이 뚜렷이 증가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따르면 그룹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사람들보다 습관권 유지 가능성이 3.8배 높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평균 수명은 7년 더 길어요. 운동 때문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때문입니다. 그럼 운동 그룹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웃, 친구, 동네 사람들. 2, 3명만 동의해도 여러분은 그룹을 가집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서 기본적인 3, 4가지 동작을 하세요.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있는 산책 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거 지역에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냥 참여한 다음 점점 그들에게 5가지 건강 징후를 공유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매주 건강해지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고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룹을 찾지 못하면 직접 만드세요.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익숙한 장소 선택, 공원, 아파트 마당, 고정 시간 선택, 예를 들어 아침 헬복시, 그리고 3, 5명 아는 사람 초대. 그 후 간단한 규칙 몇 가지를 정하세요. 제 시간에 오기, 서로 격려하기, 매주 진척 공유. 매달 커피나 아침 식사 모임을 열어서 결속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규칙성과 진심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그룹이 산만한 큰 그룹보다 훨씬 강합니다. 힘은 인내와 구성원 간의 감정에 있습니다. 그룹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룹의 각 사람이 여러분의 주도로 더 건강해지고 더 낙관적이고 더 즐거워집니다. 이건 건강 이점뿐만 아니라 깊은 행복을 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런 그룹들이 수십 년 지속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함께 운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2번째 가족이 됩니다. 명절에 기쁨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넘기고 누가 아플 때 서로 돕습니다. 좋은 건강은 한 부분일 뿐 의미, 우정, 연결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관리 여정을 외로운 여정으로 만들지 마세요. 팔을 벌려 가족, 친구,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하세요. 혼자 가면 길이 멀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짧아지고 가벼워지고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께 동기나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 누르기,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종 켜기를 눌러서 제가 중년과 고령의 한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드리는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고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할 겁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정신이 에너지로 가득 차고 몸이 유연하며 매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장수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빕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